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성적표를 받아든 지 2주가 지났습니다. 쇄신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보이지 않고 그나마 쓴소리를 내는 건 낙선자들 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.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함께 위기의 여권 상황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자, 선거가 끝난 뒤 국민의힘 상황 계속 전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변하겠다 이런 방향성 그런 것들도 아예 볼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. 네, 108석 대 192석.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집권 여당이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숫자입니다. 야당은 벌써부터 입법 독주,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죠. 그런데도 여당 당선인 총회에선 서로 축하 인사 나누기만 바빴고 결기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. 선거에서 떨어진 낙선인들만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윤석열 대통령 오찬 회동에 참석한 낙선인 중 5명 정도가 마이크를 잡고 공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꽤 직설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직언했던 참석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쓴소리를 듣기 위해서 당선인들보다 낙선자들을 먼저 만났다. 그건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선인 총회 이후에 낙선인들과도 만났었는데 낙선인들 사이에선 당선인들과 축하와 덕담을 나눌 게 아니라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들에게 패배 원인을 듣는 게 먼저라는 말이 나왔죠. 윤 대통령도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런데 몇몇 참석자들이 지난번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했잖아요. 거기에 대한 비판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? 그렇습니다. 여권 위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갈등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. 어젯밤 늦은 시각 국민의힘이 공보실을 통해 한 전 위원장 관련 오보 대응 메시지를 출입기자단에 공지한 걸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요. 이 한 언론에서 윤 대통령을 향한 한 전 위원장의 분노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대통령실 비판 기사나 이 대통령 지지율 기사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.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미 당직을 내려놨잖아요. 그런데 당의 공식적인 공보실에서 입장을 낸 것, 이건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렇게 한 전 위원장이 당의 공식 기구를 움직인 것을 두고 이게 차기 대회 출마를 위한 움직임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왔었는데 이 총선을 이끌었던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 2달 만에 치러지는 전대에 곧바로 출마하는 건 정치적인 부담이 클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. 네,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그런 부분이죠. 영수회담 얘기도 한번 해보죠. 내일 2차 실무 협의를 한다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영수회담 하자고 요구를 했잖아요. 그런데 왜 이렇게 준비 과정에서 삐걱거리는 겁니까? 양측의 정치적인 속내가 다르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겁니다. 대통령실은 불통 이미지를 벗기 위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의제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고 이번이 끝이 아니라 여러 차례 더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반면 이재명 대표는 보여주기식 회담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총선 승리로 지지층의 기대가 높은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무언가 양보하면서 주고받을 수밖에 없겠죠. 이럴 경우엔 의석을 몰아줬는데도 왜 양보했느냐는 이런 지지층의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제를 테이블에 올리느냐를 두고 양측의 시각차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첫 영수회담이 열린 건 의미가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이나 이재명 대표 서로 기대치가 다르다 보니까 기싸움이 벌써 벌어지는 것 같군요. 네, 잘 들었습니다.